안녕하세요. 허재현 기자입니다. 오늘은 시사 바리스타 함께 하시겠습니다. 제가 임미리 교수 이야기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분이 적반하장입니다. 예. 이거 가만히 놔둘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쯤 됐으면 경향신문에도 우리는 사과 요구를 해야 됩니다. 예. 이런 부분까지 좀 얘기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좀 분노의 커피 한번 좀 내려볼까요, 여러분? 오늘 시사 이슈 원두는 제가 직접 임미리 교수를 커피 기계에 넣고 그냥 막 돌려가지고 갈아버리겠습니다. 못 참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임미리 교수가 민주당에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네요. 여러분 저 이거 진심 빵 터져서 웃는 겁니다. 자,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 연구소 연구교수입니다. 연구교수가 뭐죠, 여러분? 예, 이게 정식 교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 박사학위 받은 지가 몇 년 안 됐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게 해외에서 받은 박사학위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학교들이 이런 걸 잘 좀 이렇게 좀 권위 있게 잘 쳐주질 않아요. 이것도 물론 문제이긴 한데 그래서 이분이 고려대 정식 교수는 아닌 것 같은데 연구 교수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 연구소 연구 교수가 16일 페이스북에 2월 16일에 민주당에 요구한다면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 데에 대해 저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사과하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썼냐면 이분이 일부 지지자들은 무차별적으로 저의 신상을 캐고 마침내 선관위에 고발까지 했다. 저뿐만 아니라 향후 다른 이의 반대 주장까지 막으려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와. 하여튼 봅시다. 그리고 홍세화 선생, 진중권 선생, 권경애 변호사, 이한상 교수님, 김경률 회계사 등 여러분들께서 목소리를 내주시는 것은 이 일이 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지난주 말에 화가 나가지고 나도 인밀이다 라는 글을 저도 썼습니다. 썼고요. 임미리 교수의 편에 섰습니다. 왜냐면 고소당한 분이니까 이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홍세화, 김경률, 특히 김경률 회계사랑은 저랑은 아주 친한 분입니다. 이분들만큼 유명하지 않아서 임미리 교수가 저를 언급해주지 않으신 것 같은데 저도 임미리 교수와 함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임미리 교수님, 저는요 당신 좀 너무 적반하장도 유부수지 너무 과유불급 아닙니까? 저는 이제 어차피 고소 취하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논리로 임미리 교수와 싸우겠습니다. 제가 임미리 교수 편에 서지 않게 된 게 너무 좋아요. 민주당 고맙습니다. 정말 이분 편에 서기 싫었어요. 글이 너무 엉망이라서. 박지원 씨가 민주당에 사과 요구한 것까지는 임미리 교수가 너무 과유불급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100% 맞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커피 한 잔 우리 임미리 교수님 원두 기계에 넣고 좀 갈아낸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허재현 기자를 제가 알게 된 지 10년이 넘었는데요. 뭐랄까요, 한겨레에서 처음 봤는데 한겨레 기자답지 않음에 제가 항상 여러 가지로 인상이 깊었습니다. 한겨레 기자답지 않음이라고 하는 것은 칭찬입니다. 달리 이야기해서 엘리트식 없고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항상 가진, 어쩌면 한겨레가 회복해야 할 그런 가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우리 허재현 기자가 참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더욱 허 기자를 단단하게 만들고 더 아래로 더 따뜻하게 만드는 그 어떤 과정이 아니었겠는가, 속성 과정이 아니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리프엑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 허재현 기자의 유튜브 방송 널리 많이 알려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또한 알람 기능 반드시 클릭해 주셔서 허 기자가 좀 더 큰 스피커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김용민이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허재영 기자의 시사바리스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임미리 교수님, 제가 열심히 갈고 왔습니다. 그 원두 좀 내려볼까요?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 예, 임미리 교수의 이 글이 민주당만 빼고 좀 논란이었는데 언론중재위원회 산하에 선거기사 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 이런 곳이 있었군요. 여기서 이제 급히 위원회를 열었는데 임미리 교수의 문제의 칼럼이 공직선거법 8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서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경향신문에 통지했습니다. 자, 공직선거법 8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조항. 여기 보면 방송, 신문 이런 기타 간행물을 경영 관리하는 사람은 편집이나 취재, 집필, 보도하는 자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기타 정견에 대해서 보도 논평을 하는 경우 공정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 칼럼이 공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해야 된다. 이렇게 쓴 아마 그 문장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다만 경향신문에 이제 권고한 것은 선거법 위반에 대한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라서 법적인 강제성은 없고 정치적으로 편향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유의하라 라는 취지입니다. 자, 이쯤 되면 사과는 누가 해야 됩니까? 임미리 교수랑 경향신문이 해야죠. 제가 나도 임미리다라고 글을 쓴 건 아무리 그 글이 못났기로서니 그렇다고 학자의 글을 고소를 해서 형사처벌시키려고 나서는 게 말이 되냐? 이건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다라고 해서 제가 비판한 것이지 임미리 교수의 칼럼이 옳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에? 민주당이 그러니까 뭐랄까 어떤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논쟁해야 될 거를 가지고 사법적인 해법 수단을 찾았다는 것. 저는 이게 잘못됐다라고 나서서 비판한 것일 뿐입니다. 임미리 교수의 글은 제가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논리적인 오류도 굉장히 심각하고 그리고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조차도 굉장히 부실해요. 학자의 글이라고는 보기에는 너무 창피한 수준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나도 임미리다라는 글을 쓰면서도 제가 제 페이스북에 썼는데 정말 한숨이 푹푹 나왔어요. 내가 하필이면 왜 편을 들어도 이런 수준의 글을 쓰는 사람의 학자의 편에 서서 당분간 같이 싸워줘야 된다는 거냐. 너무 싫다. 그런데 어쨌든 표현의 자유의 대원칙 면에서 저는 임미리 교수의 편에 서겠다 라고 제가 글을 썼는데 한숨을 푹푹 쉬었어요. 제가 뭐 같은 이야기 반복하진 않겠습니다만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그분은 뭐 조국 사건 이후에 뭐 사람들이 뭐 정치 혐오가 커지고 있다라고 분석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정치 혐오가 커지는 게 아니고 양극단으로 정치 참여가 더 활발해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정치 혐오가 커지는데 국회 앞에서 검찰 앞에서 그렇게 대규모 촛불이 켜집니까? 에? 광화문에서 그런 이제 태극기 시위는 왜 났는데요? 그리고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 이제 그 투표 참여 의사 이런 것들 조사한 언론 조사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엠브레인이란 이제 언론사 여론조사 이제 한 거 있는데 이런 결과가 있더라고요. 4.15 총선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투표 의지를 보인 사람들 30대가 87%, 40대가 86%, 50대가 77%, 20대가 72%나 돼요. 에? 정치에 되게 무감신한데 20대는. 자, 이걸 보시면 아니 정치적 혐오가 큰데 왜 이렇게 총선 총선 참여하겠다라는 의지가 이렇게 커요. 이거는 어떤 쪽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한쪽을 심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에? 정치가 양극단으로 활발하게 참여하게 된 거죠. 이 조국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금 의견이 엇갈리는 겁니다. 그리고 촛불의 성과를 민주당이 다 가져가서 뭐 죽 써서 개중격이라고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는요 간접 민주제를 택하고 있어요. 직접 민주제가 아닙니다. 당연히 직접 민주는 촛불 광장에서 하는 거고요. 촛불 광장에서 터져 나온 여론 수렴은 법으로 하는 거죠. 그걸 누가 하는 겁니까? 당연히 국회가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거 바꿔주세요, 저거 바꿔주세요 하는 거죠. 누가 합니까?
이게 학자의 글로써 이게 말이 됩니까? 또 결말의 논리적인 모습. 선거에 매달리지 맙시다. 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놓고는 그러면서 국민의 말을 듣는 새로운 정당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또 선거를 통해서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은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이 예전에 안철수 정당이었잖아요. 그럼 뭐 국민의 말을 듣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자는 거. 마침 또 이름도 국민당이네요. 최근에 또 새로 만든 정당이. 뭐 그 당을 지지하자는 거에 뭐예요. 자, 이렇게 알맹이가 없고 빈 깡통 같은 어떤 자신의 어떤 신경질적인 어떤 화풀이 같은 일기장이나 써야 될 어떤 그런 글 같은 것들이 경향신문의 칼럼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어떤 질적인 어떤 완결성이라든지 어떤 학문적인 깊이라든지 뭔가 그런 것들 성찰이라든지 대중들이 짚지 못하는 그런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칼럼에 담겨 있는 채로 민주당은 찍지 말자라고 한다면 이걸 누가 선거법 위반으로 의심하겠습니까? 임미리 씨가 그렇게 글을 형편없이 쓰니까 야 이거 도대체 의도가 뭐야? 이 글을 쓴 의도가 뭐야 학자가? 이 사람 이거 우리 괜히 흠집 내려고 우리를 뭔가 도우려고 뼈 때려서 우리를 아프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싫어서 쓴 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의 소지가 너무나 다분한 칼럼을 임미리 교수가 썼어요. 제가 봐도. 예. 너무나 형편없더라고요, 글이. 저는 제 글에서도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민주당 비판할 지점 당연히 있죠. 촛불의 요구 개혁 제대로 못하면 당연히 민주당 비판해야죠. 검찰 개혁 똑바로 안 하고 국민과의 약속 지키지 않으면 당연히 민주당 비판해야죠. 그런데 지금 조국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거 잘 해보려다가 그거 잘 해보려다가 검찰에 사실 지금 되치기 당한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보다는 훨씬 정치적으로 노련한 정부이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의 권력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이 암약하고 있는 곳들이 한두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노무현 정부 때 못지않게 검찰이 파락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이걸 함께 못 봐요? 그래서 많은 대중들이 촛불을 들었던 많은 대중들이 민주당 못 믿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찍지 마. 이런 표현은 너무 과해. 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불만을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임미리 교수님. 안 그래요? 학자라면 글을 정말 잘 쓰셔야 됩니다. 칼럼을 쓸 때. 제가 임미리 씨와 관련해서 이제 막 여러 이제 글들을 쓰니까 뭐 하여튼 여러 경로로 NGO 이분이 NGO 경력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 뭐 그 같이 활동하셨던 분들이라든지 대학 때 이제 좀 지켜보셨던 분들 이런 분들의 여러 이제 그 설명을 좀 들었어요. 갸우뚱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임미리 씨가 이렇게 경향신문의 칼럼진까지 될 수 있었는지는 자기들도 잘 모르겠다. 제가 이 적나라한 에피소드 많이 들었습니다. 임미리 교수와 관련해서. 그런데 이건 뭐 이런 건 뭐 자칫 명예훼손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제가 뭐 이런 거 다 밝힐 생각도 없고. 근데 이런 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의 이제 왜 이제 글이 계속 형편없고 논리적인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거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에피소드인데 이분이 예전에 이제 무슨 그 단체에서 무슨 내부에서 무슨 문건 같은 걸 써가지고 이제 위에 이제 보고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너무 자주 이 문건의 형식도 제대로 좀 파악을 못 해가지고 가져와서 막 문건을 올리고 그래가지고 그 윗선에 굉장히 혼도 많이 나고 그런 것들을 목격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게 불과 몇 년 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몇 년간 이제 좀 안 보이다가 어떤 운동권판에 안 보이다가 뭐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박사학위 받고 뭐 이러다 갑자기 이제 경향신문 칼럼진으로 턱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이분하고 운동했던 분들은 이 사람이 운동도 열심히 하고 뭐 사회 참여도 열심히 하고 뭐 이런 거는 뭐 자기들도 알고 있었는데 뭐 이렇게 벌써 칼럼 필진까지 될 정도인지는 자기들은 잘 몰랐다. 이러면서 좀 갸우뚱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이 사람은 제가 볼 땐 계속 이렇게 알맹이 없는 글 쓰면서 사고 계속 칠 사람이에요. 경향신문이 어떻게 칼럼진을 선별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이렇게 권위지라고 해야 될까요? 계속 좀 독자 수도 줄고 경향신문에 칼럼 쓰는 것보다 페이스북에 글 하나 쓰는 게 훨씬 더 파급력이 크잖아요. 오피니언 리더들은 그렇잖아요. 사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자꾸 이렇게 권위가 추락해서 그런지 필진들이 잘 참여를 안 하나 봐요, 과거처럼. 그러니까는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엉뚱한 사람을 갑자기 찾아냈는지 모르겠어요. 검증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글 장인으로서 여러 경로로 검증되어 있는 사람을 칼럼니스트로 뽑아야죠. 임미리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전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듣보잡이에요. 죄송한데 박사학위 받으신 지도 한 2, 3년밖에 안 됐고요. 무슨 경기동부 세력 뭐 이런 운동권 비판하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걸로 박사학위 받으신 것 같은데 뭐 그거야 뭐 학문적인 분야니까 뭐 제가 뭐 그렇다 치고 그거 말고도 근데 이분이 자신의 분야에서 어떤 학문적인 업적 같은 걸로 뭔가 언론에 조명받은 것도 없어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예. 보통은 그런 것들을 하나씩은 있거든요. 예. 학문적으로 뭔가 조명받은 어떤 뭔가가 있어요. 보통은. 그런데 이분은 아직 그런 것도 없어요. 나이가 조금 젊으신 분이라서 그런지. 앞으로 좀 하셔야 될 일이 많아요. 학문적으로도. 그래서 아직까지는 대중들에게 나서가지고 자기가 뭐 감나라 배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 아니면 그냥 경력을 좀 입증하시든가요. 예. 그런 것도 없고. 남들한테 뭐 자기 신상털이 한다고 막 비난하고. 이분이 제가 안철수 정당이나 뭐 한나라당이나 뭐 이런 데 뭐 기웃거렸고 뭐 했고 뭐 이런 과거의 경력은 제 관심사도 아니고 제가 뭐 여러 가지 제보를 받았지만 이런 거는 제가 뭐 방송에서 밝힐 필요도 없는 거예요. 누구나 젊었을 때는 정치적으로 좌충우돌할 수 있고 그런 거거든요. 에? 그런데 문제는요. 그 젊었을 때의 좌충우돌하던 시기로부터 뭔가 깨달음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은. 성숙해지는 과정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에? 그런데 지금 이분의 글만 보면 글만 놓고 보는 겁니다. 별로 그런 게 없어 보여요. 예. 여전히 지금 좌충우돌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 주변에 임미리 씨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 주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안 좋은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저한테 굳이 전화도 주시고 하는 거겠죠. 예? 좀 적극적인 사람들이야 저한테 전화하는 걸 텐데 물론 좋은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예, 그런 사람들도 계시면 저한테 제보 주십시오. 예, 그럼 제가 또 여러 가지로 반론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사람이 칼럼 쓸 정도 되는 사람이야? 예, 이런 정도의 제보밖에 안 들어오고 있어서 그래요. 민주당을 찍지 말자라는 이야기는 학자로서는 매우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하더라도 근거가 명확해야 돼요. 그리고 웬만하면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뭐 지지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독자의 판단에 최종 판단을 맡기는 글을 쓰는 게 좋습니다. 네? 다만 그런 판단을 도울 수 있는 민주당에 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얘기는 학자로서 할 수 있죠. 그런 글들이라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네? 제가 최근에 한겨레에서 중앙대 교수 이제 김누리 교수 동문학과 교수님의 민주당 비판글을 하나 최근에 읽었어요. 그 2월 16일 날 최근에 나온 기사입니다. 칼럼입니다. 민주당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런 글이에요. 이런 글은 굉장히 훌륭한 글입니다.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임미리 교수의 글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보세요.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흔히 나치당이라고 알려진 히틀러당의 정식 명칭은 국가사회주의 노동자당이었다. 나치당이 권력을 장악하고 한 첫 행위는 사회주의자와 노동자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와 탄압이었다. 한국 역사상 민주주의와 정의를 가장 철저하게 짓밟은 무리들이 만든 정당의 이름은 민주정의당이었다. 정치 언어란 이렇게 기만적인 것이다. 자, 이러면서 민주당의 당명대로 행동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이분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계속 읽어보죠. 민주당은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어떤 세상을 꿈꾸는 정당인가?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보여준 기회주의와 철학의 빈곤, 조국 사태에서 드러난 이중잣대와 특권의식, 임미리 교수 사건에서 표출된 오만과 반민주성, 최근 벌어진 일련의 일들을 보며 민주당의 정체가 문득 궁금하다. 자,
저와는 조금 약간 견해가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정도의 비판은 얼마든지 민주당이 할 수 있죠. 학자로서. 그죠? 자, 보세요. 근거를 이분은 제시합니다. 봅시다. 민주당은 진보정당인가? 흔히 민주당은 진보정당, 자유한국당은 보수정당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완전 거짓말이다. 조선일보 프레임이다. 국제적 기준에서 보면 민주당은 보수정당, 한국당은 수구정당에 가깝다. 한국당의 수구성에 대해서는 보수를 위한 변명이라는 칼럼에서 상론했다. 민주당의 노동정책, 재벌정책, 복지정책을 상기해보자. 민주당은 좌파 정당인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 역사를 계승해온 보수정당이고 한국당은 독재의 전통에 뿌리를 둔 수구정당이다. 대한민국은 보수와 진보가 경쟁하는 정상적인 정치 구도를 가진 나라가 아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두 과두집의 새벽, 즉 보수와 수구 사이에는 정책상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지금 민주당과 한국당의 정책을 비교해보라. 경제정책, 재벌정책, 노동정책, 사회정책, 복지정책, 외교정책, 교육정책 등 어디에 두 정당의 근본적 차이가 존재하는가? 이 둘의 차이란 정말이지 아주 작은 차이에 불과하다. 자, 보세요. 이분은 민주당이 이렇게 한나라당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예. 사실은 우리 프레임 다 잘못 잡고 있어. 여러분, 민주당은 보수정당이야. 한나라당은 수구정당이야. 그러다 보니까 경제정책이나 노동자 정책 여러 가지 면에서 민주당이 이 수구정당과 별 차이가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학자적으로 분석을 하면 누가 뭐라고 해요. 학자적 양심을 존중하죠, 우리는. 약간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얘기를 또 씁니다. 자, 거칠고 과격한 모습으로 조국 전쟁을 벌이지만 정작 중요한 싸움은 안 한다. 재벌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노동자를 기업 살인으로부터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세계 최고의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세계 최고의 자살률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어떻게 정의로운 과세를 실현할 것인가? 어떻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아이들을 이 살인적인 경쟁에서 해방할 것인가? 어떻게 이 학벌 계급 사회를 혁파할 것인가? 모든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들을 두고 이들은 결코 싸우지 않는다. 지금의 현실에 두 정파 모두 만족하기 때문이다. 현 질서의 확고한 기득권이기 때문이다. 이제 정치 지형을 바꿔야 한다. 민주당의 시대적 사명은 좋은 보수를 자임함으로써 가짜 보수를 퇴장시키고 자신의 왼쪽에 진짜 진보의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몇 달간 조국 관련한 논쟁만 계속하고 있지. 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과세 문제, 학벌 사회, 계급 사회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우리가 몇 달 동안 진지하게 논쟁해 본 적 있습니까? 민주당조차도 없고 당연히 우리 여론에서도 한 번도 이런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잘 얘기를 안 해요. 그저 오로지 몇 개월간 조국. 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이건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진보의 공간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자, 이런 학자적 견해를 설명하면서 이제 정치 지형을 바꾸자라고 얘기한다면 이런 칼럼은 읽으면서도 나와 다 동의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고개를 끄덕여 보게 되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칼럼은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학자의 칼럼이란 말이죠. 자, 민주당을 정말 아프게 하려면 민주당에게 뼈 때리는 팩트를 넣어줬어야 돼요. 임미리 교수에겐 그게 없어요, 칼럼에. 그냥 민주당은 안 돼,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선 화만 나는 거죠. 예?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화만 돋우고 마는 거죠. 예? 제가 빈 깡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빈 깡통에 맞으면 아프기는 그냥 화만 나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누가 던진 거야? 쳐다만 보게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임미리 교수는 자신이 민주당을 비판했다라고 그래서 정치적 탄압을 받는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스스로가 쓴 칼럼을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정말 자신의 칼럼이 질적으로 훌륭했는지. 사실은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자기가 쓴 글의 의도를 오해받을 정도로 글이 형편없다는 걸 민주당의 고소사건이 사실은 반증하는 거거든요. 학자로서는 사실은 본인 스스로가 뼈 아파야 됩니다. 그냥 진영주의, 그러니까 민주당에 좀 반대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진영에 막 숨어가지고 막 격려받고 이러니까 본인이야말로 진영주의에 숨어가지고 자신의 허물과 결함을 살펴보질 못해요. 이러면 학자는 발전이 없습니다. 진중권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조기숙 교수가 임미리 교수를 저격하는 글을 썼더라고요. 이분이 말이 맞습니다. 지금 뭐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 사람이 임미리 교수가 뭐 민주당에 사과 표명을 요구하는데 우리 헌법을 볼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는요.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이렇게 돼 있어요. 통신, 방송의 시설 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3항에서 명시하고 있고요. 헌법에서 4항에서는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돼 있어요. 자, 우리 헌법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임미리 교수님. 그리고 이거 선거법 위반이라고 누가 평가했다고요? 민주당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언론중재위원회가 판단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과는 누가 해야 됩니까? 너무나 명확한 거 아닙니까? 얼척이 없어요. 얼척이. 자, 커피 좀 내리고 다시 오겠습니다. 허재영 기자의 시사바리스타입니다. 요즘 경향신문에 너무 자꾸 그 무리를 빚는 글이 등장하고 있어요. 본인들만 몰라요. 진중권 씨가 뭐 문재인 지지자들을 향해서 좀비라고 아주 날카로운 그런 단어를 쓰고, 이거 명예훼손성 단어잖아요. 그리고 김웅 검사 막 팩트에 어긋난 글도 쓰고 말이죠. 제가 다 밝혀냈잖아요. 이분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정보경찰 해체 약속도 안 하고 수사권 조정부터 하냐, 공룡경찰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정보경찰 해체 약속한 적이 없어요. 어떤 공약에도. 그래서 제가 김웅 검사한테 물어봤죠. 약속한 적이 없는데 어디서 무슨 근거로 이런 약속을 안 지키냐고 얘기하냐. 그러니까 이분이 설명하는 게 그래요. 무슨 교수와의 대담에서 본 것 같다고. 아니, 무슨 교수가 국민 대표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 뭐랄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조국 수석을 통해서, 당시 민정수석을 통해서 수사권 조정하는 건 좋은데 경찰은 그 전에 먼저 약속을 해야 된다. 스스로를 개혁해라. 그렇게 경찰에게 경찰 개혁 약속을 하라고 이렇게 엄포를 놓은 적은 있다. 근데 그게 바로 정보경찰 해체라고 김웅 검사는 주장하더라고요. 아니다. 정보경찰을 개혁하는 여러 방안이 마련되었고, 해체되는 것은 그 여러 방안 중에 하나인 것이지, 정보경찰을 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 엄연히 그건 다른 거다. 제가 이렇게 팩트로 막 비판을 해줬죠. 안 그렇습니까? 자, 근데 경향신문 칼럼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정보경찰을 해체한다고 약속했는데 왜 그거 안 지키냐. 이거는 사실관계가 다른 거잖아요. 김웅 검사의 글도 문제가 있고, 진중권이 막 좀비라는 이상한 단어를 쓰는 것도 문제가 있고, 민주당에 찍지 말자 이런 선거법 위반 글을 쓰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런데 이런 게 경향신문에서 하나도 걸러지질 않는 게 이상해요. 여러분, 이게 칼럼면에 실리는 글은요, 이 칼럼진이 이거 글을 써왔다고 그대로 실리는 게 아니에요, 절대. 저도 한겨레 있었을 때 그런 칼럼들 막 데스킹하고 막 칼럼진들하고 같이 막 옥신각신하면서 칼럼을 다듬고 이런 것들 일을 한 1년 정도 했거든요, 어떤 팀에서.
그래서 제가 이걸 잘 압니다. 어떤 글을 형편없이 써오면요, 제가 그럽니다. 전화를 다시 해가지고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건 좋은데 논거가 빈약하다. 이거 어디서 찾아오신 거냐? 더 써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는 이런 것들은 인터넷에서 긁어오신 것 같은데 이런 글은 안 됩니다. 본인만의 경험을 담은 것을 가지고 칼럼을 다시 써주세요 라고 제가 막 윽박지르기도 하고 그러고 막 싸우고 막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제되어 있는 어떤 표현들, 이런 것들만 다듬고 다듬어가지고 칼럼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 걸 하는 기자들이 따로 있어요. 오피니언 팀에. 예? 저도 해봐서 알아요. 그런데 경향신문에는 그런 팀에 지금 에디터가 지금 뭐 어디 휴가 갔습니까? 요 한 몇 달간?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글들이 걸러지지 않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느 한쪽의 무슨 진영의 논리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칼럼 자체가 어느 한쪽에서만 와우 하고 환호를 받는다는 건 그건 이미 글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좋은 글은 양쪽에서 둘 다 환영받지 못해야 돼요. 또는 둘 다 환영받거나, 예? 그래야만 그게 좋은 글인 겁니다. 어느 한쪽에만 막 환영하고 어느 한쪽은 이게 뭐야, 글 쓴 의도가 뭐지? 이렇게 의심한다는 건 글 자체가 좋은 글이 아닌 겁니다. 그 글을 좋게 완결성 있게 보충해 주라고 있는 것이 바로 오피니언 팀의 기자들인 거예요. 에디터고. 경향신문에는 지금 그 기능이 지금 마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건 제가 선의로 해석하는 겁니다. 경향신문이 막 선거법을 위반하려고 막 작정했다라고 생각하고 싶질 않아요. 차마. 경향신문에 대해서는 애정이 있어가지고 제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진영주의라는 허울 좋은 핑계 속에 자기들의 오류를 수정하지 않고 결함을 들여다보지 않는 어떤 그런 어떤 선무당 지식인들. 그래 놓고 막 감정 화풀이 하듯이, 예? 페이스북에 또 막 정치적으로 탄압받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글 쓰고. 정말 짜증나요. 예, 이게 다 진중권이 만들어 오는 어떤 그늘 같아요. 예, 가짜 그늘들. 저는요, 여러분, 진영주의자들도 당연히 경계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 이 사람들 덮어놓고 우리 편 하는 사람들 분명 있어요. 이거는 우리 공주님 너무 불쌍해, 이런 거 외치시는 그런 분들하고 어떻게 보면 표현만 좀 다르지 똑같은 분들인 거예요. 그런 거 하는 유튜브 방송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심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과장된 표현들도 많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취재를 했길래 이런 것들 검증된 얘기들을 하는 거야? 좀 의심스러워 보일 때가 있어요. 제가 어떤 방송이라고 얘기는 안 해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 유튜브를 갖고 제가 뭐라고 하지 않는 건, 그건 그분들 개인 방송이잖아요. 그런데 경향신문은 개인 신문이 아니잖아요. 예, 엄연히 신문방송진흥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세금 지원이라든지 우리 사회 공공재 같은 언론으로서의 정보 기능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 신문인 거잖아요. 예? 임미리 교수가 유튜브 개인 방송에서 뭐라고 떠들든 제가 뭘 상관하겠습니까? 경향신문 칼럼에 실리니까 저희가 뭐라고 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또 하나, 마지막으로 임미리 씨가 자기가 무슨 신상 털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공적인 과거의 활동을 사람들이 찾아낸 거는요, 그건 신상을 턴 게 아니죠. 신상 파악한 거죠. 왜냐하면 갑자기 듣보잡 평론가가 하나 나타나가지고 민주당 찍지 말자 이러는데, 이 사람 말이 어느 정도나 신뢰성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잘 모르니까, 경향신문이 칼럼진으로 뽑았다고 우리가 다 믿을 수 있습니까? 경향신문의 권위가 추락한 지가 언젠데?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파악해 봐야죠. 에? 아니, 공적인 어떤 선거에 어디 나갔고 뭐 활동했고 뭐 이런 활동 찾아낸 게 그게 왜 신상털기입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정도도 신상 파악되는 것을 불편해하려면 애초에 칼럼니스트로도 활동하시면 안 되는 거죠. 경향신문 칼럼지는 스스로 내려오셔야 되는 거죠. 유튜브에서 저처럼 개인 방송 하시든가. 저야말로 임미리 교수 신상 파악 다 돼놨어요. 같이 활동하던 분들이 뭐라고 이분 평가하고 다니는지 다 들었단 말이죠. 본인 후배들 어디에 이제 취업시키기 위해서 어떤 행동하고 다니고, 뭐 저는 이분 배우자가 누구인지까지 다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런 거 얘기 안 합니다. 왜냐?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말로 신상털이잖아요. 저는 그럴 생각 없어요. 에? 본인이 글 속에서 어떤 오류를 반복하고 엉뚱하게 어떤 행동들을 하면,
그런 것들 가지고 저희가 문제를 삼는 거지. 무슨 신상 파악을 합니까? 예. 그런 정도로 가치 있는 사람 아니거든요, 임미리 씨가. 제가 소란 저널리즘이라고 제가 요즘 얘기하고 있는 게 있는데, 언론도 문제예요. 제가 무슨 뭐 이게 경향신문이 지금 한국일보도 그렇고, 예? 이게 자신들의 어떤 주목도와 어떤 권위가 자꾸 떨어져 나가니까 소란을 일으키는 칼럼니스트들이 막 뭔가 좀 과격한 글들을 써오고 제목을 뽑아오고 그러면 이거를 걸러서 좀 이렇게 좀 평탄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일부러 활용하는 것 같아요. 왜냐? 일단은 클릭수는 나오니까 트래픽은 막 올라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그 권위가 추락되어가는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들과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좀 어떻게든 좀 기존의 매체를 통해서 좀 알려볼까 하는 신생 지식인들이라고 해야 될까? 검증되지 않은 지식인들이 서로 어떤 공생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소란 저널리즘이 굉장히 지금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게 종편 방송들이 오후 시간대에 뭐 좀 약간 좀 과거에 유명했던 평론가들이나 뭐 검증되지 않은 뭐 신생 무슨 평론가들 막 불러다 가지고 막 이런저런 말들 하면서 떠드는 거 있잖아요. 일단 시청률은 나오게 만드는 거. 예? 근데 막 그렇게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퍼지는 거에 대한 사회적인 부담은 우리가 함께 져야 되고. 예? 이런 부작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왜 부작용이 아닙니까, 여러분? 조국 논란 관련해서 진중권이 얼마나 많이 떠들었는데 이 조국 관련 이 토론이 우리 사회에서 한치라도 진전되고 있습니까? 그냥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면서 막 싸우고만 있어요. 그러니까 조국 교수가 한 이야기들은 우리 사회에서 하나도 쓸모가 없었던 거예요. 긍정적인 기능을 하나도 안 하는 거죠. 각자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서로 헐뜯기만 하고 막 싸움만 더 커져요. 서로 발전적인 고민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거는 진중권 교수의 글이 농밀하지 못하고 질적으로 형편없기 때문에 상대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귀 기울이지 못할 정도로 형편없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식의 소란은 저널리스트들이 걸러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걸 가지고 계속 재생산하고 그러니까 막 예? 소란만 크게 퍼지고 정작 우리 사회가 논의해야 될 건 제대로 논의도 안 되고 이러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소란 저널리즘이라고 제가 명명을 하는 거예요. 자, 시사바리스타 오늘 좀 얘기 분노의 원두가리를 해봤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목이 다 쉽니다. 하도 소리 질렀더니. 자, 저희 그 허재현 TV 방송은 아직까지는 유튜브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격려와 약간의 좀 십시일반 후원으로 좀 버티고 있습니다. 좀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좀 후원 계좌에 여러 가지 좀 인사 좀 남겨주십시오. 저는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